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9일자 100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차트 보실게요. CL 미쳤죠? 지난주까지 제가 77.30 라인 정도에서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랠리 치기 시작해서 화요일 올라갔다가 수요일 잠깐 빠지나 싶더니 다시 목요일 로컬 고점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다시 빠져나려오나 싶더니 다시 오후에 익스체인지 시간 오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로컬 신고점 찍었죠. 그리고 장이 마감됐습니다. 5분봉을 보실까요? 로컬 신고점 찍고 바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 거니까 거의 그냥 올라가서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조금 많아졌는데, 일단 이 밑에서 핑크 레인지, 붉은색, 빨간 레인지, 갈색 레인지들은, 사실 얘는 어디서 왔냐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여기에 있는 저점이랑 여기 있는 고점의 50%, 38.2%, 61.8%에 해당하는 거기에 있는 레인지를 가지고서 레인지를 받고 그 이전에 저희가 했었던 1월 12월 저점과 고점, 1월 저점과 고점에 있는 이 레인지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이제 그 레인지 안이 여기서 깨졌고 꺼지고 내려와서 이 레인지가 시프트에서 내려왔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레인지가 이 빨간색 라인하고 이 핑크색 라인이었었던 67.03하고 75.06 레인지였고, 거기에 익스텐디드 된 걸로 여기는 61.8 라인이랑 더 밑에 있는 그 정도로 봤었었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컨펌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들어왔었다가 다시 튀어나간 상태. 다시 말해서, 목요일에는 거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금요일 날 다시 고점 있는 이 파란색 라인까지 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매크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매크로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라인을 뚫고 나가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살짝 다시 그려서 보면 네, 이런 식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가능합니다. 좀 보기가 힘드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지점 여기에 있었던 로컬 저점과 여기 있는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61.8% 라인이 이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라인은 지난주에 상한선으로 제시했었던 77.30이랑 비슷하게 77.14 라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인은 저 뒤에 있었던 76.98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죠. 71.98 라인. 이 라인이 거의 세 개가 겹치는 그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76.98 라인은 이제는 지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드가 아니라 리무브 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그 61.8% 해던 77.14 라인이 77.30 라인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뚫리고 78.25 라인도 월요일 날 뚫렸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78.6% 라인까지 도착해서 저항받고 빠졌다가 다시 그걸 뚫고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정도로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 상방은 거의 뚫렸죠? 78.6까지 이미 뚫렸으면 더 랠리를 계속 한다고 보면은 81.50 라인, 83.30
3사 라인, 그리고 여기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고점 83.53 라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그렸던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한 이 업트렌드 라인은 계속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죠. 지난주에 금요일에 지지를 받았었던 게 여기였었는데, 그것도 월요일에 한 번 더 지지를 받은 상황이 됐죠. 월요일에 한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그 위쪽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자체는 화요일, 목요일까지는 이미 작용을 했다고 보지만 이미 2번이나 뚫렸으니까 큰 힘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자체도 굳이 유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거는 하이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61.8 라인도 지워야 되고, 50% 라인은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50% 라인이니까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하이드를 해볼게요.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더라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드하고 얘도 하이드하고 얘는 이제 디셈버 로우로 놔둘게요. 그래서 얘는 디셈버 로우 놔두고 얘도 하이드. 일단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진 레벨들은 다 하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이제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서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왔으면 익스텐디드 된 뭔가를 그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해서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을 그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정도의 프라이스 채널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완전히 방향을 틀었지만, 물론 아직 이 레인지 굉장히 길었었죠. 2022년 11월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진, 조금씩 삐져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이 레인지 무브를 벌여줬던 이 레인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고점, 그래서 12월 저점을 제가 아직도 지우지 않고 놔둔 건데, 그리고 얘는 새로운 레벨이라서 놔둔 겁니다. 색깔은 아직 바꾸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로운 레벨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번 빠졌었던 점이고, 여기도 이 레인지에서의 로컬 고점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하지만 뭘 지워야 한다? 여기 있는 프라이스 채널들도 다 하이드 하겠습니다. 필요 없죠, 이제. 완전히 깨진 게 컨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마켓으로 전환된 건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고점과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이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저항선은 83.34 라인입니다. 요 레벨이, 그리고 여기서 뭐 살짝 이 위로 올라가서 뭐 고쳐도 83.56 라인. 그래서 이 사이 레인지가 되겠죠. 그 작은 곳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보시기 편하라고. 지금은 이 레인지가 되게 이 레인지에서 치고 다시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거 사실 되게 작아 보이지만 여기 이거 중간에서 조금 작용한 게 있어서 약하지만 81.50 라인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78.25 라인, 얘는 어디서 왔죠? 얘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죠? 많은 곳에서 작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얘 그냥 지워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휑해졌는데, 뭔가 되게 많았다가 휑해졌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레벨들은 그래도 계속 있죠. 이 핑크도 뭐 일단은 여기 색깔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도 로컬로 얘는 그냥 오렌지로 바꿔도 되겠죠. 다른 것들이랑 구분을 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레벨로 보시고, 지금 굉장히 밑에서 올라오는 모멘텀이 크다 하지만 이 83.34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되게 커졌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15분봉을 잠깐 볼게요. 장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 볼라틸리티가 너무 컸어요. 뭐 이거 5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5분봉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게 그 미국 그 주식장이 이제 영국 시간으로 2시 10분, 14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4시쯤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시죠. 장 시작하기 뭐 20분 전 이쯤에서부터 갑자기 굉장히 긴 음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쭉쭉 빠지죠. 그때 무슨 그 새로운 뉴스 같은 것들도 없었고 뭐 딱히 별게 없었는데도 이유가 없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 시작하고 나서 한 40분, 45분쯤 되니까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쭉쭉쭉쭉 해서 빠지기 직전까지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5시 10분이니까 그 점심시간 시작되기 직전이겠죠? 12시. 이때쯤에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시작하기 전에 찍찍찍찍 치고 올라갔다가 점심시간 끝나는 1시라고 해야 되나요? 1시쯤에 다시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어떤 뉴스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희한한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그냥 뭐 조금 플럭츄에이션 하다가 여기가 세틀먼트 하는 시간입니다. 세틀먼트 할 때 또 쭉 뽑아줬다가 세틀먼트 가격만 딱 80.6인가로 치고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오버나잇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런던 트레이딩 타이밍이 뭐 8시 정도 된다고 치면은 8시까지 쭉쭉 오버나잇 타임, 다시 말해서 아시안장이 펼쳐졌을 때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런던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런던 쪽 트레이더들은 빠졌습니다. 뭐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오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2시 15분, 그때 2시 10분쯤 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2시쯤 돼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익스체인지 시간은 9시예요. 9시 되면서 갑자기 막 번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 시작하고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패턴이 똑같죠. 그리고 레인지도 똑같습니다. 딱 1달러 레인지 100틱 정도. 100틱 정도 쫙 던졌다가 100틱 정도 싹 올린 거죠. 100틱 정도 싹 내렸다가 다시 100틱 정도 좀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79.10 뭐 79였었는데 80.30 한 120틱 정도 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뺍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뉴스 같은 것도 없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이때쯤 돼서 무슨 일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빠지고 나서 여기쯤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리그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리그 카운트가 뭐냐면 그 미국 내에 오일이나 가스를 뽑아내는 그 채굴 시설이라고 할 수 있, 그러니까 광산 같이 원유를 뽑아내는 시설이죠. 그 시설 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오일 리그는 1 떨어지고 가스 리그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마다 발표를 하는데 뭐 오일 리그가 하나인가 줄어들었는데 오일 리그 줄고 토탈 리그도 줄었다. 그래서 가스 리그가 좀 더 많이 줄었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갑자기 치솟아요. 사실 그 뉴스가 말고는 다른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막 치고 올라가요. 지금 오일 마켓은 이렇게 머니 트레이더라고 하죠. 머니 매니저라고 하는데 CFTC 그 미국 선물위원회, 그 선물 트레이딩을 관장하는 어소리티입니다. 그 당국. 그러니까 우리처럼 금감원 같은 건데 이제 선물 트레이딩에 대해서 따로 금감원 같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감독기관에서 매주 금요일 날 그 주에 있었던 그 트레이딩 포지션을 이렇게 통계를 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니 매니저, 그 헤지 펀드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니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면 그 생산자, 아니면은 그 석유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하는 CFTC라는 곳에서 그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 리포트에 머니 매니저들이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볼라틸리티도 뭐 다르고, 하여간 목요일 금요일은 이런 좀 특이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르는 장에 별거 아닌 뉴스라도 오르는 뉴스가 나오면은 막 치솟아 올라오고, 떨어지는 뉴스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외부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트레이딩 되는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냐? 팬데믹 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팬데믹 때 여기에서 계속 치고 올라갈 때도 살짝 빠지고, 그랬을 때도 거의 안 빠지고, 그 떨어지는 뉴스가 나오면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올라가는 뉴스에는 막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의 패턴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하반기 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또 2021년 이후에 2021년 12월 이후에 그 전쟁 나기 전까지 막 미친 듯이 올랐죠.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터지면서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볼라틸리티 자체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뭐 어제 오늘의 볼라틸리티 자체는 별거 안 돼 보입니다. 별로 다른 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뭐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인트라데이에 슉 올렸다가 슉 빠지고 그런 식의 볼라틸리티를 보인 것은 어제와 목요일과 금요일이 굉장히 심했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다른 데서 길을 잃은 자금들이 다시 오일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좀 보인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펀더멘탈, 뭐 수급이 어쩌고, 뭐 공급이 줄었다, 뭐 수요가 늘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돈이 들어와서 오르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도 올려놓고 페이스북이랑 얼룩소에 올리는 글에 같은 글이에요. 그 글에 써놨었던 것처럼 오일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원유 가격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과 푸드 가격, 뭐 푸드 가격은 거기에서 그 글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커뮤니티 가서 보시면 돼요. 푸드 가격 오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CPI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서 0.3, 0.4, MOM, 먼스 먼스가 0.4, 0.5 막 이렇게 가버릴 확률이 크고, 그렇다면 페드가 타겟을 하고 있는 2% 인플레이션은 더 미뤄집니다. 내년 올 연말은 텄고, 내년 2024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다운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MOM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YOY, 이어 온 이어로 내년 초까지도 2%는커녕 3%도 떨어뜨리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전망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 CPI가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그 CPI가 지금 소매 가솔린 같은 소매 에너지 값 오르는 것, 그 원유 오르는 것보다
그리고 푸드값 오르는 것. 뭐 전 세계적으로 밀, 쌀 부족해서 난리죠. 옥수수도 흉작. 유일하게 풍작 난 거는 러시아 내부에 있는 밀 생산만 풍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예 거의 뭐 농사를 못 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한테, 그런 나라들은 그 싼 우크라이나 밀 이런 거 수입을 하고 있었던 나라에다가 밀 조금 더 우리가 죽게 하면서 뭔가 관계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50년간, 70년간 평화로운 시기였다가, 물론 로컬리 전쟁들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평화로운 세대였다. 이제 정말 야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 크루드 오일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큘러티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투기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펀더멘탈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펀더멘탈 플러스 더 큰 포션의 스페큘러티브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트레이더의 입장은.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또 껴맞추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겠죠. 근데 저 트레이더는 스페큘러티브한 머니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면 뭐 저도 다 리포트 읽고, 저도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그 예측이 다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수요 공급이 이런 식으로까지 임밸런스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밸런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건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오르면 어디까지? 빨간색까지. 그리고 빨간색 닿으면 그때 상황에 봐서 아무래도 이 빨간색은 쉽게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83.34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 전에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83.34까지 가는 시간은 다음 주 금방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CL입니다. 오늘 좀 길었죠? ES 볼게요. ES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21일까지 했고, 여기 24일 월요일날 올랐고, 화요일날 더 올랐고, 수요일날 레이트 디시전 하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게 빠지는 이유는 있었지만 다시 올라갔었던 이유도 있었죠. 뭐 구글 실적 잘 나오고 뭐 그런 것도 같이 믹스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빠지거나 일방적으로 오르지 않고, 양봉 둘, 셋, 음봉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 레인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부터에서 또 재밌는 것은, 제가 전에 그려드렸던 이 큰 레인지의 패러렐 채널의 상단과 위쪽에 새로 그려진 익스텐드, 모디파이드라고 해야 되겠죠? 조금 수정된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의 사이에서 장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두 번이나 받은 거고요. 어제 받고 금요일날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상단에 딱 닿아서 화요일날 상단에 지지받고 거기까지 못 미치고, 여기서도 딱 걸쳤다가 4631 레벨과 이 수정된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쭉 빠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선 그것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에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겹치는 거에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개, 네 개는 이 트렌드 라인의 영향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두 개, 세 개의 저항선들이 막 겹쳐 있어서 장이 좋건 안 좋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오는 것도 이 밑에서 오는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에 있는 더 컸던 이전에 있었던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에 그 더블 트리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더블이죠. 여기가 트리플이고. 그래서 다음 주도
당연히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고 막 치고 올라가거나 막 떨어질 확률은 좀 낮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애플 실적이 있죠. 8월 3일에. 그리고 메타 아니군요. 그 어디 있죠? 엔비디아가 23일이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뭐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706라고 하더라고요. 메인 그 7개의 회사의 주식 그 NQ에 제가 항상 그 일요일에 분석해드린 그 7개 주식 중에 애플은 다음 주, 엔비디아는 한 3주 이상, 4주 정도 기다려서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7개 주식의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실적 가지고 올릴 일은 없겠죠. 엔비디아하고 애플 남았고요. 네, 그래서 ES는 이 레인지 안에서 다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4631 거기를 상한선 아니면 뭐 그게 이게 조금 뚫린다고 해도 이 위에 있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그리고 이 밑에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NQ 볼게요. NQ 뭐 빠지는 걸로 끝났었지만 이 밑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뚫어내지 못했고요. 계속 일주일 내내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장이 형성됐습니다. 물론 이 목요일, 금요일에 그 바의 크기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위로도 어떤 저항선이 없었고 거기에 닿지도 못했고 아래로도 뭐 지지선을 뚫어내지 못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업트렌드 라인에 다 걸쳐서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 15,708.75 라인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걸친 것처럼 월요일에는 못 닿고 화수는 거기서 저항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뚫고는 올라갔지만 목요일 금요일 다 컨펌은 못 되고 아래로도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레인지를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레인지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레인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레인지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을 죄송합니다. 프라이스 레벨을 딱히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굳이 한다면 이 레인지하고 이 레인지인데 그것도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레벨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거, 요 라인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되면 이제는 15,708.75를 넘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 있는 지난주 고점을 저항선으로 해서 뭔가 새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냐. 1606.75네요. 6.75 그렇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밑에 레인지는 얘 말고도 뭐 얘도 있고 이 밑에 초록색도 얘도 있고 밑에 프라이스 채널에 로우 리밋도 있고 해서 뭐 여기는 지금 지지선이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저항선은 이 라인과 이 라인 밑에서 시작한다면 이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 있는 지난주 고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은 뭐 저 초록색 레인지 뭐 계속 그려놨죠. 못 벗어났습니다. 지난주 월이 아니라 그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레인지 못 벗어났고요.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못 벗어났고 여기서도 그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받고 쭉 빠졌죠. 월요일엔. 그리고 나서 화수 목금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정도로 작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벗어나지 못했고 초록색에 걸쳐 있고 여기서는 그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더 멀리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이고, 여기 있는 핑크색 라인도 뭐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스 레벨이라서 이미 이전에 핑크 레인지에 레인지를 형성했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여기에서 레인지 형성했었던 빨간색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핑크는 여기 레인지의 상한선이니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새로. 그렇지만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습니다. 레인지는 만들었을지언정. 그리고 밑에 빨간색도 뭐 한번 뚫렸다가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한 거 말고는 그 다음에 작용한 게 딱히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강력하게 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여기 핑크색 라인에서 지지받는 거, 이 레인지, 이 삼각형 안에서 주말에 어떻게 될지 보시고, 만약에 주말에 똑같이 요 레인지를 유지를 한다면 이 다음 트렌드 라인 브레이킹이 되기는 쉬워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린 레인지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핑크 레인지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것인지는 다음 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쭉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다시 그린 레인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핑크 레인지로 다시 빠져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새로운 시프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핑크, 레드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그린이냐, 그린 레인지로 다시 들어오느냐, 새로운 레인지를 새로 만드느냐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보셨다시피 1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뭐 저 혼자 기념하는 거 미안합니다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일요일날 저녁 한국 시간입니다. 일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좀 적어봤는데 어떤 거 해드릴까요? 여쭤봤는데 종목 말씀해 주신 분들은 없고 뭐 그날 그 자리에서 종목 받아서 봐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 매물대 저는 솔직히 매물대라고 부르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마켓 프로파일. 그래서 마켓 프로파일 중에 TPO랑 볼륨 프로파일 보는 거에 대해서만 전 알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백그라운드, 뭐 수학적 의미,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그 시간에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시간에 못 오셔도 어차피 그 공개 동영상을 올리긴 할 테니까 나중에 늦더라도 보실 수 있게 나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어닝 리포트 관련해서 또 말씀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어닝 리포트는 그냥 어닝 리포트로만 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어닝 리포트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닝 리포트를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해놓은 어닝과 기존에 그 액츄얼리 발표된 것들을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아주 베이직한 정도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실시간 Q&A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질문이 길어지거나 제가 말이 많아지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늦으시더라도 혹시 얘가 아직도 하고 있나 하면서 한 번씩 들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고요. 일요일날 아침에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날 저녁에 밤이죠. 저녁이 아니라 밤에 찾아뵙고 일요일날 또 그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